일단 몸통은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유병헌 씨 아직 소환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기타로 하나씩 뽑고 있는데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 유병헌 씨의 민낯 관련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실세가 따로 있다. 물론 유병헌 씨가 가장 으뜸이겠습니다만 보이지 않는 실세가 있었다는 소식 새로 들어온 게 있죠. 네, 그렇습니다. 검찰 수사의 핵심은 이제 유 전 회장이 계열사 경영에 어떻게 관여를 했는지, 개입을 했는지를 밝히는 건데 조금씩 그 열쇠를 풀어줄 단서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에서 주목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권오균 씨입니다. 트라이콘 코리아 대표인데요. 지금 이제 관계도가 다 있는데 권오균 씨는 그 구원파를 창립한 권신찬 목사의 장남이고요. 그리고 유병헌 전 회장의 그 처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권신찬 씨와 유병헌 씨 둘이 구원파를 만들었고 유병헌 씨가 사위가 됐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아들인 권오균 씨, 그러니까 유병헌 회장에게는 처남이 되는데 이분이 그렇게 중요한 위치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권오균 씨가 맡고 있는 게 트라이콘 코리아라는 곳의 이제 대표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나와 있는 게 높낮이 모임이라는 곳의 리더입니다. 높낮이 모임? 이건 이 세모그룹 관련해서 이름이 굉장히 독특해서 뭐 저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이 높낮이 모임이라는 건 처음 듣네요. 네, 그렇죠. 높낮이 모임이라는 건 이제 저도 이제 좀 생소해서 찾아봤더니 이게 전 세모그룹 이게 계열사 회장들이 모여서 만든 사실상 컨트롤 타워입니다. 높낮이 모임이라는 게. 그게 유 전 회장 일가의 그 지주 회사죠. 그 I1I 홀딩스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만 해도 저 높낮이 모임에서 그 계열사의 경영 방침이라든지 내부적인 얘기들이 저기서 다 정해졌다는 거고. 그리고 높낮이 모임에서 실제적인 리더가 권오균 씨인데 저기서 나온 얘기를 유병헌 전 회장에게 직접 권오균 씨가 찾아가서 문서가 아닌 구두로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문서를 남기지 않은 이유가 혹시나 나중에 뭐 증거라든지 이런 게 남길까봐 구두로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트라이콘 코리아라는 것도 제가 찾아봤는데. 트라이콘 코리아가 이제 사실상 명목상으로는 건설 회사인데. 이 회사가 조금 수상적인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어떤 점에서 그렇죠? 트라이콘 코리아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보면 매출이 거의 없습니다. 건설사인데 매출이 없어요? 예. 2011년도에는 매출이 제로고요. 2013년도 매출이 제로인데. 그런데 2011년도까지 이 회사가 가지고 있던 현금성 자산이 100억 원이 넘었습니다. 근데 그 100억 원을 어디다 썼는가 했더니 유 전 회장 일가 측에게 빌려주거나 아니면 유 전 회장 계열사들의 지분을 확보하는 데 썼다는 겁니다. 아하, 그래요.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이 흐름도를 보면요. 일단 지금 새로운 실세로 부상하고 있는 권오균 씨도 있지만 그동안은 유병헌 씨의 둘째 아들 이 역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했거든요. 이 유병헌 씨의 아들, 권신찬 씨의 아들 둘 사이에 좀 역할 분담이랄까 그런 특징적인 게 보입니까? 예. 지금 바로 설명드린 대로 권오균 씨는 전체적으로 약 130여 개에 달하는 유씨 일가 세모그룹의 전체적인 경영을 보고받고 다시 유병헌 씨가 권오균 씨를 통해서 지시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면 실제로 이제 그 유병헌 씨의 차남 유혁기 씨가 그동안에 계속 실세라고 나왔잖아요. 유혁기 씨는 여러 검찰의 조사 그리고 우리 기자들의 취재 결과에 따르면 바로 구원파로 대표되는 유병헌 씨의 신앙 그리고 130여 개에 달하는 바로 계열사들의 여러 가지 지분 이런 것들을 모두 물려받는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130여 개의 계열사의 지분들이 여러 사람들 이름으로 은닉되고 차명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전체적으로는 유병헌 씨 것이면서도 나중에는 유혁기 씨로 넘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신앙생활 자체도 지금 유병헌 씨의 차남인 유혁기 씨가 바로 실질적인 어떤 그 후계자 이런 걸로 나타나고 있다고 그럽니다. 대신 장남 유대균 씨, 2살 많은 44세 유대균 씨는 전체적으로 조각가로서 여기에 직접적으로 많이 개입은 하지 않은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점차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검찰이 실세가 누군지 누가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를 찾았다는 얘기는 결국 그 흐름, 돈의 흐름 또는 권력 관계를 찾아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수사가 압박돼 가는 동안 구원파분들이 그동안은 항기 집회 지난주에 한 번 하고 그동안 움직임이 없었거든요. 또 다른 뭔가가 계획돼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28일에 이제 KBS 앞에서 네. 신도 400여 명이 모여가지고 네. 구원파들 신도들이 이제 집회를 했는데 당시 구원파 신도들이 외쳤던 게 이번 세월호 참사와 구원파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네. 그리고 검찰의 이번 수사는 종교 탄압이다 이런 외침을 했었는데 자, 지금 보이시는 화면이 여의도에 있는 KBS 방송국 앞에서 지난주 월요일 정확하게 일주일 전 비 오는 날 구원파 소속 신도들 400명, 500명쯤 되는 분들이 시위하는 때 모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네. 이 시위대가 이제 인천으로 옮겨져서 아하. 인천지검 앞에서 네. 내일 오후 3시에 네. 똑같은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종교 탄압을 그만해라, 검찰에서는. 네. 자, 이분들 이제 어쨌건 뭐 주장하고 싶은 것 얼마든지 얘기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뭐 행사는 가능합니다만 네. 일단 검찰 수사 결과가 제일 중요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여의도에서 인천으로 이런 것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백악관을 상대로 청원 운동을 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자료그램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백악관의 청원 사이트에 네. 구원파가 올린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는 글입니다. 네. 보면 한국 정부, 한국 언론은 어떤 교회, 이 결국 구원파 얘기인데 교회를 향한 공격을 중단해라. 왜 사고 난 이후에 이 비극적인 상황 후에 우리만 공격하느냐 이렇게 주장을 펴는 거네요. 네, 여기 보시면 이게 네. 언제 올렸는가 보시면 2014년도 4월 25일에 올린 것으로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사고 난 지 9일 만이 4월 25일, 열흘 전에 올린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이제 청원한 사람은 이제 서명을 한 사람이 네. 1,700여 명 정도. 1719명이 이거 일리 있다고 클릭을 한 거네요. 예.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추측건데 다 구원파 쪽 이제 사람들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데 미국인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인터넷으로 이제 접속이 가능한 사람이면 누구나 할 네. 수가 있는데 그런데 백악관에서 이 청원에 대해서 답변을 달기 위해서는 네. 1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서명을 해야 됩니다. 아, 여기에 클릭을 10만 명 넘게 하면 백악관으로서는 의무적으로 답변을 해야 되는데 9만 8천 명 남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10일 동안에 1,700명 한 건데 네. 사실상 10만 명을 채우기까지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이런 청원이 나온 뒤에 30일, 한 달 동안 10만 명이 관심을 보이고 이거 조사해달라고 클릭을 하면 미국 백악관은 답을 해놔야 되는 의무 조항이 있습니다만 열흘 동안 1,700건 결국 크게 관심을 얻지 못하고 수긍받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나라 안팎에서 다양한 의견을 형식을 통해서 구원파가 검찰의 수사와 현재 진행되는 언론의 취재 노력에 관해서 반대 의견을 강하게 내고 있습니다. 자, 일단 그 뿌리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유병헌 씨 일가에 대한 얘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 확인을 했고요. 자, 네, 좀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예. 지금 이제 검찰이 가장 집중적으로 수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네. 밖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그게 아까 방금 설명드린 차남, 유병헌 네. 씨의 차남 유혁기 씨. 네. 원래 미국 영주권자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한국보다는 미국에서 더 많이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아하, 그렇죠. 예. 그리고 바로 내연녀 의혹도 받고 있었던 네. 김혜경 씨, 한국제약 대표인데요. 네. 이 사람은 바로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 직전에 나갔습니다. 네. 그리고 같이 김필배 씨 전 네. 문진미디어 대표인데요. 네. 네. 유혁기 씨하고 똑같이 문진미디어의 대표로서 네. 여러 가지 디자인, 네. 이름, 특허권료 이런 등등으로 네. 문진미디어가 바로 유씨 일가로 200억 원이나 가장 계열사로서는 많이 돈을 대준 회사의 공동 대표입니다. 네, 네. 지금 이 사람들이 첫 번째 검찰이 한 번은 4월 28일 그리고 다시 그때까지 출두하지 않자 5월 2일 그날까지 출두하지 않자 다시 5월 8일까지 검찰이 출두를 하라고 네. 지시를 한 상태인데요. 아무래도 끝까지 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나를 체포하십시오라고 귀국할 가능성 역시 높지 않다는 얘기신데. 예. 그래서 검찰은 유병헌 씨를 직접 겨냥할 수 있다. 이런 설명 내놓고 있는 거죠. 예. 검찰은 그래서 이 사람들이 끝까지 네. 소환에 불응할 경우에는 가장 먼저 여권을 무효하고 두 번째는 네. 국내에 있는 여러 가지 재산을 네. 동결하는 방식을 써가지고 빨리 네. 들어올 수 있도록 압박을 하고 마지막으로는 바로 네.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를 해서 네. 그게 발부가 되면은 미국의 형사사법 공조조약에 따라서 범죄인 인도조약에 네. 따라서 네. 다시 데려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런 일들이 사실은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검찰에서는 유병헌 씨를 먼저 조사를 함으로써 네. 이 사람들을 빨리 검찰에 출두하도록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자, 내일 인천지검 수사 한창 진행 중인데 그곳을 향해서 구원파분들이 항의 집회를 한다고 하는데요. 역시 진실은 하나일 겁니다. 그 사실관계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얼마나 접근할 수 있는지 김승현의 뉴스탑10 계속 주목해 보겠습니다.